세상을 보는 따뜻한 시선 KBS 1라디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매일 아침 10시 5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이 10시 35분입니다. 자, 우리 사회에 어떤 고정관념이 많은데 그중에 하나가 정상가족이라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빠, 엄마, 자녀로 구성된 3, 4인 가족을 이제 보통 가족하면 이렇게 떠올리시는데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가족들이 주변을 돌아보면 참 많습니다.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미혼모이거나 또 미혼부가 된 사람들 또 그 자녀들은 이제 우리 사회가 말하는 이 범주에서 좀 벗어나 있다는 이유로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들의 현실은 과연 어떤지 또 우리가 그렇다면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또 정부나 이런 지원책은 제대로 마련이 돼 있는 것인지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초대석에서 그래서 모셨습니다. 한국 미혼모 지원 네트워크 오영나 대표 자리해 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매주 또 함께 이 시간 해주시는 분이에요. 개그하랴, 책 읽으랴, 재능이 너무 많아. 남정미 씨 자리해 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미디하는 남정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제 이 한국 미혼모 지원 네트워크에 지금 오영나 대표님과 함께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 단체를 먼저 간단히 좀 소개를 부탁을 드릴게요. 예, 저희는 한국의 미혼모를 좀 지원하는 이과를 하는 단체고요. 2007년도에 설립되어서 지금까지 쭉 활동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저희 단체 설립자가 조금 좀 스토리가 있는데 네. 요즘에 선한 영향력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예, 그런 이야기인데요. 이분은 좀 미국 분이세요. 이게 보아스 박사님이라는 분인데 네. 이분이 한국인 여자아이를 입양해서 키우셨어요. 이제 키우다가 이분이 의사였는데 은퇴를 하고 나서 한국에 와서 미혼모 쉼터를 가보게 되었는데 네. 거기에 그 엄마들이 아이를 입양 보내면서 너무 슬퍼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분이 내 아이의 친어머니도 저렇게 슬퍼하면서 나에게 아이를 보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한국의 미혼모들이 아이를 키우길 원한다면 키울 수 있게 도와주자라고 이렇게 결심을 하고 이제 한국에 와서 이제 사무실을 내고 이제 돌아다니면서 정부 뭐 연구기관 기관에게 한국의 미혼모를 좀 도와달라라고 하면서 어떤 정책 연구비 또 그 당시에 그 미혼모 당사자들이 아이를 키울 수 있게 해달라고 막 요청하던 무렵이었는데 그 활동도 지원해주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좀 재정적인 좀 지원을 하다가 2012년도에 이제는 한국인들이 한국의 미혼모를 책임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네. 하면서 미국으로 그때 떠나셨고요. 네. 그래요? 네, 그때 우리 정부에서는 보아스 박사님에게 국민 포장을 드리고 청와대에서 이렇게 오찬을 같이 하고 이제 그렇게 좀 대접을 해드리고 이분 떠나셨는데 요즘도 좀 연락을 주시고 네. 그래요. 관심 연결은 관심을 계속 갖고 계시고. 예. 우리의 어떻게 보면 좀 우리가 들여다보지 않았던 놓쳤던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먼저 비춰주시니까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어쨌든 홈페이지를 보니까 단체 이름이 뭐 금순례라고 금순례 후원하시는 방법 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름이 왠지 친근하죠. 금순례가 뭐예요? 금순은 그러니까 저희가 영어 이름이 약자가 KUMSN인데 네. 그걸 한국말로 금순이라고 부르는데 네. 왜 금순이라는 이름을 쓰게 됐냐면요. 예. 저희가 이제 엄마들에게 후원 물품이나 우편물을 좀 자주 보내요. 근데 보내는 사람이 한국 미혼모 지원 네트워크 이렇게 꽝 찍혀가지고 가니까 이 좀 배달 우체부가 보기나 좀 주변에서 보기가 받는 분이 약간 좀 어떤 좀 편견을 또 개인정보가 가지실 수 있죠. 노출되는 게 있어서 이 받는 엄마들이 약간 불편해하셔서 저희가 그러면은 이제 금순이네라고 이렇게 찍어서 보냈더니 좀 편해하셔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렇게 애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 이니셜도 KUMSN 그리고 이제 주는데도 또 편하게 받으실 수 있고 금순례 이렇게. 그럼 지금은 이제 금순례라는 이름으로 발송이 되는 건가요? 예, 그렇고 또 우리 친하잖아요. 대중가요도 있고 드라마에도 많이 쓰고 그러니까 맞아요. 편하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좀 친근하게 느껴져서 금순례 지원을 많이 좀 받고 싶네요. 근데 진짜 노력을 많이 해오셨으니까 그러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한국 미혼모 지원 네트워크 이 사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단체를 가수 김현성 씨라고 이탈리아 아트트립 쓰신 그 책 쓰시고 노래하신 김현성 씨가 이 한국 미혼모 지원 네트워크에서 하는 어떤 지원하는 것 중에서 행사를 한 커피 같은 거 하는 이런 텀블벅 행사가 있는데 후원 좀 해줘 이래서 딱 들어가서 후원하면서 이렇게 보게 됐더니 그 아이를 안고 있는 미혼모의 사진이 정말 열심히 키우고 싶어요. 너무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너무 뭉클한 거예요. 굉장히 열심히 살고 있는데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전에 미혼모 하면 들었던 선입견은 청소년들이 많지 않나 이런 게 우선이었거든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선입견이나 편견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참 미혼모 하면 떠올리는 그러니까 그런 좀 이미지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이제 인구 통계청 조사에서 그러니까 인구 조사 본표를 하면은 전국의 미혼모가 2018년도 기준에서 한 2만 1,000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30대가 가장 많고요. 그 다음이 40대. 그렇군요. 네, 10대는 굉장히 소수입니다. 근데 이게 사람 사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미혼모도 굉장히 다양한 사연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뭐 예를 들면은 결혼 날짜를 잡았는데 상대방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사망을 한 경우. 그럴 수 있죠. 예, 그리고 남자가 좀 변심을 해서 결혼을 안 하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어머니는 아이를 좀 포기할 수 없었고 뭐 그런 경우가 있고 또 극단적으로 어떤 성폭행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 또 여성의 입장에서 봐도 그러니까 아이는 키우겠지만 도저히 저 남자하고 좀 혼인할 마음이 내키지 않는 그럴 수도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미혼모도 그냥 사람 사는 이야기고요. 그냥 20대 그때 이제 연애해서 그때 임신하고 그렇게 해서 미혼모가 되어서 아이가 좀 크면은 이제 30대로 되어서 씩씩하게 잘 키우는 이런 경우가 가장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소수의 어떠한 편견이 대중적이지 않네. 그 안에서도 죄송합니다. 좀 일부의 것을 저희가 전체로 생각해 버렸던 게 아닌가. 맞아요.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게 비자발적으로 어쨌든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미혼모가 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또 자발적인 경우도 요즘에는 좀 많다고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 자발이라는 거를 이렇게 그 결정하는 기준이 사실 좀 애매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결혼을 원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이렇게 가는 경우인데 그건 정말 여러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아는 미혼모들은 그러니까 그 결혼은 좀 원하지 않아도 그래도 아이의 아버지로서는 그 아버지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라는 마음은 있는데 아예 좀 그런 기대를 좀 하기 어렵다라고 사람에 대한 그런 판단을 하기도 하지만 아이한테는 아버지가 좀 역할을 해주는 게 좋죠. 그렇죠. 아이도 그리워하고요. 그렇군요. 오영나 대표님은 어떻게 하시다가 이렇게 이 한국 미혼모 지원 네트워크의 대표님까지 하시게 되신 거예요? 그 전에 무슨 일 하셨어요?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원래 이제 직업은 법무사예요. 법무사세요? 네, 법무사인데 한 10년 전쯤 됐어요. 근데 미혼모들이 법적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의 아버지를 정하는 있지 또는 아이의 성과 본을 정하는 문제 또 양육비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 법률적 문제니까 제가 이제 법률적인 좀 상담을 그때부터 시작을 했어요. 하다가 쭉 이제 그래서 미혼모 지원 네트워크에 이제 임원으로 활동하다가 이제 몇 년 전에 어떻게 하다 대표가 되어버려가지고 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좀 오래 좀 만나오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우리 엄마들도 그냥 좀 이게 좀 시간이 가면 다 인간관계가 되고 내 삶의 일부가 되고 그렇게 돼서 그냥 같이 이렇게 살겠구나 같이 그렇게 그냥 생각하면서 그러다 지내고 보니 있습니다. 대표 자리에 그러니까요. 저절로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인터뷰도 하시고 한 거 보니까 지난 10년간 해외로 입양된 한국 아동 인구 정부 통계로 17만 명이고 전문가 추정 20만 명 이상인데 모든 어머니들은 자기의 자신의 아이를 키울 권리가 있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다니시더라고요. 만나보니까 굉장히 다를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사람 사는 이야기니까 정말.
그러니까 그게 예를 들면요. 그러니까 어떤 부모님한테 대개 아이를 키우길 원하십니까? 입양 보내를 원하십니까? 막 이런 질문을 한다면은 정말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내 아이 내가 키워야죠.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네네. 그리고 이런 질문 자체가 어찌 보면 심리되고 불편할 질문일 수 있어요. 말이 되는 질문에. 네. 그렇죠. 근데 미혼모도 그냥 엄마거든요. 엄마고 내 아이 내가 키우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형편만 되면은. 맞아요. 근데 미혼모는 임신하면서부터 주변에서부터 계속 아이 장래를 생각해서 입양 보내야 되지 않냐 이런 권유가 들어오고 네. 자기도 자꾸 좀 위축되고 이러면서 입양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았고, 그러니까 그 17만 명의 해외 입양인 중에 90% 이상이 미혼모의 자녀들이었고요. 네. 이 아이를, 그러니까 우리 그 입양 부모였던 보아스 박사님이 보셨듯이 너무 슬퍼하면서, 왜냐하면 이 아이 한 번 해외로 보내면 평생 못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렇게 아이를 그렇게 아프게 떠나보냈고 또 그렇게 보낸 아이를 평생 가슴에 묻고 그렇죠. 그렇게 사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그러니까 이만큼 아픈 결정이었는데 미혼모에게는 이런 어떤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이 좀 마련되지 않아서 저희 단체 캐치플레이즈예요. 모든 어머니는 자신의 아이를 키울 권리가 있습니다. 그걸 마련하기 위해서 계속 활동하고 그렇구나. 있습니다. 예. 아마 전쟁통에 저희가 이제 아이들이 이제 부모를 잃게 됐을 때 입양을 보내기 시작하면서 이제 입양이 시작이 돼가지고 아마 그쪽으로 관련된 생각들을 많이 하시지만 사실 실제적으로 아이를 낳은 부모 입장에서는 그것이 전혀 다르다. 이것도 아마 우리에게는 좀 많이 깨져야 될 편견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직접 양육하는 경우에는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현실적인 문제에 이제 부딪히게 되는 거잖아요. 어려움을 아무래도 좀 겪지 않을까. 왜냐하면 아이도 돌봐야 되지만 돈도 벌어와야 되는 이런 맞아. 지금 이중고 아니겠습니까? 누군가가 좀 도와주지 않는다면. 미혼부고 미혼모면 한쪽이 또 해줘야 할 역할이 있을 텐데 또 살면서 힘드실 것 같아요. 두 가지 저희 이야기를 많이 해요. 일단은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사회적 편견. 그러니까 아이를 혼자 키우면서 그러니까 좀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누구 봐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 아버지가 봐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그 부모님들도 좀 연락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의지할 곳이 없이 혼자서 키워야 되니까 또 직장을 구한다 하더라도 좀 단기간 근무 그러니까 그쵸. 짧은 시간에 좀 비정규직 좀 이런 식으로 좀 일자리를 구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과 또 사회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또 불편하게 바라볼 때가 많으니까 그래서 이런 좀 경제적인 지원을 좀 해줘서 저희는 엄마가 자기의 키우기를 원하고 또 저희는 아이한테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친어머니가 아이를 키우는 게 아이한테도 가장 좋은 길 아니겠는가. 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경제적인 지원 이야기를 하고 또 사회적으로도 좀 더 유연하게 그게 뭐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라고 그냥 그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냥 미혼모라고 특별하게 보기보단 애엄마다. 근데 애엄마인데 혼자 키우니까 좀 힘들겠구나. 조금 도와줘야 될 부분은 있겠구나. 이런 시선으로 봐주시면 참 감사하겠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미혼모보다 애엄마다 이거 훨씬 친근. 훅 와닿아요. 그죠? 확 와닿고 그러네요. 정말 세상에 모든 엄마들이 얼마나 강합니까? 그렇죠. 대단합니다. 진짜. 사실 맞벌이만 해봐도 아이를 잘 키우는 게 참 힘든 일이라는 거를 절실하게 느끼게 되는데 혼자서 그 시간에 아이도 키우고 또 일도 해야 된다면 아무리 뭐 나이가 젊다 하더라도 참 힘들지 않을까. 누군가가 옆에서 격려해주고 또 조금씩 도와주는 게 굉장히 큰 힘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참 담담하세요, 성격이. 그러니까. 표현하시는구나. 생활과 같이 병행해서 이렇게 딱 보시다 보니까 또 담담하시네요. 정부의 좀 지원이나 말씀을 좀 드려도 그것도 해주시면 담담하게 또 하실 말씀이 있어서요. 예전보다는 좀 정부나 국가적인 지원이 많이 늘었어요. 저희는 가장 피부로 느끼는 게 양육비 액수가 좀 늘었고
또 지금 이거는 정부 차원에서 주는 그렇죠. 양육비 얘기하시는 거죠? 예. 예. 나이가 좀 어리면은 그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기초생활 수급자로 지정을 받아서 지원받는 경우도 좀 있어요. 아, 그래요? 근데 수급자 지정 요건에서 좀 미혼모의 경우 좀 완화시켜서 네네. 좀 적용을 해주기 시작했고요. 또 저희는 그 긴급 지원, 긴급 복지 지원 제도라는 게 있거든요. 네. 이것도 이제 몇 년 전부터 좀 미혼모에 대해서 많이 좀 유연하게 적용을 해줘서 네. 이런 지원을 통해서 아주 긴급한 상황을 좀 이렇게 버텨나갈 수 있는 이런 공공기관에 좀 지원은 마련됐는데 네. 조금 그 좀 더 이상의 좀 절실하게 필요한 많은 지원들이 있거든요. 네.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이제 아이를 키우다가 예. 자립을 해서 사회에 나가서 이제 자립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일반적인 경력 단절 여성도 좀 쉽지가 않은데 지금 맞아요. 네, 그 취업이나 좀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준비 과정이 필요한데 이 준비 과정을 또 애를 혼자 봐야 되니까 또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조금 더 좀 세심하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돌봄 서비스라든지 그렇죠. 이런 거 말씀하시는 네, 이런 건가요? 과정들이 네. 좀 더 필요하죠. 특히 저희가 요즘 열심히 이야기하고 있는 거가 이제 청소년 부모 이야기를 또 많이 해요. 왜냐하면 나이가 어리면은 네. 이 엄마도 아직 어려요. 맞아. 학교도 더 다녀야 되고 직업을 가지기 위해 더 필요한데 그러니까 엄마의 준비 과정까지 같이 지원을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 청소년 부모에 대해서도 좀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저 인터뷰하신 거 그 18살 절박한 생존 육아 그 기록 이렇게 봤거든요. 네. 거기 보니까 미혼모라는 게 아니라 아일랜드나 이렇게 외국의 상황을 얘기를 해주는데 정부에서 청소년 부모 정책이 따로 있고 또 병원 검진 단계에서 기관이랑 연계해서 소개를 하고 학생 엄마에게 등록금이나 교육비도 지원을 해주고 10대 임신율이 가장 낮은 네덜란드도 정부나 지역사회에서 협력 지원책이 구축하고 이런 인터뷰하시고 계속 알려주려고 하신 내용들 봤거든요. 아무래도 저 또한 이렇게 당연히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몰랐었던 분들은 이제 대표님 활동하시는 거 보고 많이 도움을 좀 주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지원 네트워크가 이름이잖아요. 네. 저희가 주로 그런 거래요. 연락을 주시면 예. 공공기관이나 네. 뭐 여러 가지 좀 지원되고 있는 것들 정보를 주고 네. 연결해 드리고 그래서 그분한테 필요한 지원 체계를 좀 이렇게 만들어 드리는 그런 일을 주로 합니다. 그러니까 금순례도 되고 이렇게 하는군요. 예. 물품도 발송하고. 정말 이게 참 필요한 게 듣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앞서 얘기해 주신 학교 공부를 좀 더 해야 한다면 그 교육에 대한 지원도 돼야 될 거고 맞아요. 아이들 사실 뭐 키울 때 혼자 키운다는 건 참 힘들기 때문에 돌봄 서비스는 뭐 어떤 가정이든 사실 조금씩 다 필요한 부분들일 거고 네네. 경력 단절 여성의 문제는 사실 사회적으로도 이것도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고 맞아요. 우리가 아이를 하나 더 낳자는 거 가지고 지금 많은 그 출산율에 대한 지원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데 지금 낳아놓은 아이를 잘 키우는 그러니까요. 쪽으로도 또 좀 생각을 바꾼다면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많을 것 같고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렇죠. 저출산 문제하고도 연결이 또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 저희는 미혼모 숫자가 절대적으로 아주 많아서라기보다는 그 미혼모가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사회가 된다면 그렇죠.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아이를 낳고 키우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는 사회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뭐 혼인 여부에 관계없이 그렇죠. 아이 자체로 그러니까 부모를 보기 앞서서 이 아이를 어떻게 우리가 잘 키울까 이것만 생각하면서 좀 방법을 찾아보면은 좀 길이 보이지 않을까 이게 생각합니다. 아이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엄마랑 같이 있는 게 가장 행복하죠. 안전하고 행복하고 네. 평안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여의치 않아서 입양하는 그런 아주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 훌륭한 분들도 많으시지만 1차적으로 이런 얘기들은 많이 공론화돼서 사회적 분위기를 조금 만드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일단 그러면 내가 좀 도움이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좀 어떤 방법이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요즘에 너무 활짝 감사해요. 웃으시네요. 왜냐하면 어디 가서 말씀드리면 이런 질문들 가끔 해주셔가지고 감사한데 예. 일단은 저희 단체에 좀 연락 주시면 감사하고요. 네. 또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좀 상담 전화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로 연락하셔도 다 연결이 되니까 네.
너무 이렇게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특히 임신 초기에 너무 고민과 갈등이 많은데 그때 연락 주시면 우리 사회에 손길이 있으니까 꼭 연락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움을 주고 싶으신 분도 도움을 받고 싶으신 분도 다 연락해라. 한국 미혼모 지원 네트워크를 접촉을 해서 이렇게 도움 받으시면 되고 주시면 될 것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4785번님께서 미혼부에 대한 내용은 없나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미혼부도 당연히 애 키우기 힘들어요. 정말로 특히 애 막 울면은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쩔쩔매시고 그러시는데 저희가 이제 미혼부들도 좀 도와드리고 있고요. 미혼부들도 모임을 만들어서 자꾸 좀 요구하는 것들 이야기를 하시니까 미혼부에게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락을 일단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도움을. 어느덧 시간이 다 끝나가네요. 앞으로도 많은 활동해 주시고 사회의 전체적인 또 관심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말씀 아주 잘 들었습니다. 초대석 한국 미혼모 지원 네트워크의 오영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남정민 씨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금요일 순서는 이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